세종대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를 지원한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1단계 합격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최종 합격의 관문 면접입니다. 세종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그와 같은 학부가 다름 아닌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입니다. 네. 모든 것이 지금 데이터 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대의 인기는 매우 랭킹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종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1차 데이터 사이언스에 합격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미래 데이터 시대에 있어서 진정한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한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세종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의 합격의 영광을 누리실 것을 기대합니다. 일단은 세종대는 최근에 종합대학 평가에서도 9위 안에 들어갔지만 그걸 넘어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그와 같은 랭킹만큼은 탑5 안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급상승하고 있는 그와 같은 대학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규모가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많은 정원을 가지고 그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데이터 사이언스는 최고의 학부라고 이렇게 장담하는 그러한 학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종대 소프트웨어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에 과연 제대로 면접을 통해서 최종 관문을 뚫을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DNA 인자, 즉 데이터, N, 네트워크, 그 다음에 A, 인공지능. 물론 인공지능 학과도 인기 있지만은 인공지능이 제대로 살리면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가 그 역할을 잘 해줘야 됩니다. 세종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기출문제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 내용서부터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면접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면접 문제 어떻게 출제되어졌는지 그리고 명확하게 그 면접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창의 소프트웨어 학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만화 애니메이션 텍이 있고 그리고 디자인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외됩니다. 즉 만화 애니메이션 텍과 디자인 이노베이션 관련한 학부는 별도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혹시 여기서 창의 소프트웨어 만화나 디자인 쪽은 이와 같은 출제 경향이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유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전형은 지금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중에서 이 창의 소프트웨어 융합, 즉 창의 소프트웨어 학부인 만화나 디자인을 뺀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정보보호학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학과,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지능기전공학부, 인공지능학과 이와 같은 학과들이 동일한 문제로 출제되어짐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유의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학과별 경쟁이에요. 학과별 경쟁인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6개 학과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이 40분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을 여러분에게 부여를 해주고 그리고 답을 말하고 또 구체적인 그와 같은 도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10분 내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엄청난 심층 면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창의 인재 전형은 다름 아닌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전공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줘야 되고 면접 시간은 10분이라는 부분이고 문제풀이 시간은 40분입니다. 일부 발표 부분 건데 일단은 답을 발표를 하고 즉 프레젠테이션 한 다음에 그리고 교수님과 Q&A 방식으로 이와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했던 부분 것에 대한 답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프레젠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Q&A 방식으로 돼 있으니까 발표 준비도 하면서 그리고 추가적인 면접관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문항 보겠습니다. 네, 2020학년도 기준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상당수 학생들은 이 문제가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일부 특기자 전형에서도 문제가 됐던 그러한 출제 문항이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 학생도 일부 당황을 하면서 못 푸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특기자는 아니고 특기자 반, 학종 반에 그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일단 교과 성적은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활동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활동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마지막 관문입니다. 바로 면접입니다. 자, 단성사가 세워질 당시 영화관은 전통 연극을 공연하는 장소였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영화 시장이 개방되면서 영화관은 다양한 영화를 상영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영화관이 어떻게 됐어요? 1영화관에 1상영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한 개 영화관에 여러 편을 상영하는 멀티플렉스로 바뀐 부분이죠. 그래서 복합적인 공간인 멀티플렉스로 거듭나게 되었고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영화야말로 가장 대중문화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진구, 세종대가 있는 광진구의 세종영화관에서는 4개의 일반 영화관과 커플들을 위한 특별 상영관이 있습니다. 4개의 일반 영화관, 즉 1영화관에 여러 개의 상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영관이 300석, 200석, 100석, 100석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상영관이 50석, 그리고 50석 1개관이 있고 25커플, 즉 25개의 커플이 들어가니까 50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총 그러면은 세종영화관은 몇 개의 상영관이 있나요? 일반 영화관은 4개가 있고 특별영화관 1개가 있어가지고 총 5개의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 고객 만족도와 그리고 영화관의 이익을 모두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자, 핵심이 고객 만족도, 그 다음에 영화관의 이익입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 가느냐 하는 부분이죠. 자, 세종영화관을 여러분들이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종영화관을 운영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시킨다. 두 번째가 바로 영화관의 이익을 또 올릴 수 있다. 고객 만족도도 올리고 그리고 영화관의 이익도 가져올 수 있는 그와 같은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하라 이거예요. 즉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 목적 함수의 개념입니다. 흔히 Object Function이라고 합니다. 목적 함수. 자, 이와 같은 문제는 전형적인 Operating Research, 예전에 경영학 그리고 산업경영공학에서 사용한 그와 같은 또는 Operation이라고도 합니다. Operational Operation Research, 우활 쪽 분야에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네, 우활과 관련해 가지고서 일부 대학에서는 이 부분이 계량 경영 이런 쪽으로도 학과가 개설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이 목표 함수를 정해놓고 그리고 이 목표 함수에 해당하는 최적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optimal solution이죠. optimal solution, 최적해를 구해가는 그 방식이 바로 함수의 여러 개의 다별량, 다수의 그와 같은 변수를 조작해서 여기서 말하는 Customer Satisfaction, 소비자 만족도와 그리고 Movie Theaters Product, 영화관의 이익을 올리는 방안이죠. 그러면 이 X, Y, Z라는 변수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변수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영화관의 그와 같은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고객의 만족을 올리느냐 이거예요.
X, Y, Z가 다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뭐 바꿀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렇지만은 Y, Z가 고정되어 있을 때 이 X 값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부분 것과 연결해 가지고서 그리고 또 반대로 X를 고정시킬 때 Y를 또 어떻게 변화시키고 각각의 여러 개의 변수를 변화시켜 가지고 결국은 목적 함수 값의 결과인 최적입니다.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해, 옵티멀, 가장 적합한 해를 구해내는 거죠. 그 목표 함수는 바로 뭐다? 소비자 만족과 그리고 영화관의 수익입니다. 이러한 목표 함수 값이 정해지는데 그러면은 이와 같은 변수를 조작함에 있어서 어떻게 무한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다름 아닌 무엇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 하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해를 할 때 기본적인 문제의 틀이 무엇이냐? 사실 전공자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와 같은 문제입니다. 선생님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OR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틀은 다시 한번 object function, 목적 함수가 있고 목적 함수의 바로 최대값, 최소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optimal solution, 최적해를 구하는 그와 같은 방식인데 최적해라는 것은 각각의 함수들의 변수가 여러 가지 다별량 변수를 조작해서 목표값을 구해내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다름 아닌 각각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subject to number one, number two, number three 뭐뭐라는 것에 종속되어서 그 얘기는 뭐뭐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이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 뭘 구해라? 목표 함수의 최적해를 구해내라. 이와 같은 것이 세종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전체에 흐르는 그와 같은 문제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제약 조건 한번 보세요. 다양성을 위해 각 장르별로 한 편 이상의 영화를 상영해야 된다. 즉 1상영관에서는 최소 1영화가 상영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스크린 쿼터제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화 방화를 1년에 46일 며칠 이렇게 상영해야 된다. 이러한 스크린 쿼터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약 조건 보세요. 최대 3개관에서 동시 상영이 가능하다. 한 영화가 3개 상영관에서 동시에 가능하다. 한 상영관에서는 여러 영화가 상영 가능하나 상영 시간이 같은 영화만 상영이 가능하다. 즉 상영 시간이 다르면은 안 된다는 거. 다음 세 번째 제약 조건입니다. 상영관 운영 시간이 10시부터 22시 30분까지이며 하루에 3회에서 5회까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다. 대기 청소 시간은 영화 시간 내에 포함됐다고 가정한다. 다음 요금 기준입니다. 일반 상영관은 좌석당 10,000원, 특별 상영관은 좌석당 30,000원, 커플 요금은 60,000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려 3배가 비쌉니다. 고객 만족도를 구할 때 상영 횟수, 예매율, 장르, 출퇴근 시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가정하여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가정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상식적인 선에서 가정하여 추가적인 가정도 자기가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제약 조건입니다. 제약 조건이 상당히 많이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목표 함수와 제약 조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목표 함수는 바로 고객 만족도 그리고 영화관의 이익입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 영화관의 이익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두 부분 것을 구하기 위해서 4개의 일반 영화관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좀 헷갈려요. 상영관이라고 해야 되는 게 더 맞습니다. 4개의 상영관과 1개의 특별 그렇죠. 여기는 잘 돼 있네. 제대로 돼 있습니다. 상영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개의 상영관과 그리고
한 개의 특별 상영관. 그래서 일반 상영관이라는 요 영화관이라는 표현 대신에 상영관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혼동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 상영관 몇 개? 한 개입니다. 그래서 총 5개라 그랬어요. 이 5개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단 제약 조건은 지금 나와 있는 이와 같이 4개의 제약 조건이 주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만족도는 이러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정해라. 나머지도 가정해라. 이것은 자신의 가정이기 때문에 주어진 제약 조건은 아니에요. 주어진 제약 조건은 바로 이 4가지가 제약 조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subject t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ubject to. 자, 그러면은 이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 바로 장르별 영화 상영 시간이 있고 평균 좌석 예매율입니다. 장르는 로맨스, 액션, 코미디, 가족이 있고 영화의 각각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상영 시간이 같은 것이 있고, 그렇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매율을 보니까 100% 어벤져스가 인기 짱입니다. 별로 오래된 영화에서 인기 없는 거, 건축학개론, 그 다음에 봉오동전투, 범죄도시는 60%에 불과해요. 그리고 꾸준히 영화 중간 정도의 예매율을 갖고 있는 게 타이타닉이고, 극한직업이고, 알라딘은 80%. 10일간 일 매출액이 3천만 원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목적 함수가 다름 아닌 무엇이다. 고객 만족도를 올리고, 고객 만족도를 여러분이 잘 가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영화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목적 함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약 조건 4가지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화관, 세종영화관을 운영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기본적인 출제 의도, 기가, 또 수학에서의 확통, 그 다음에 다항식, 그래서 수학적 관련되는 사고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해결 방안, 효율적 해결 방안, 이 부분이 이 optimal solution, 바로 최적해를 구하는 이제 그와 같은 방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출제 의도는 제약 조건 하에서의 최적해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부분 것을 해석해 놓은 것을 참고로 하면은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수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제대로 목표 함수를 인식해서 단순화해야 돼요. 즉 함수 값이 무엇이고 변수 값이 무엇이냐. 그렇죠? 이 부분이죠. 어떤 변수에 의해서 최적해가 달라지느냐. 주어진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수학적인 방법, 경우의 수라든지,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을 측정한다. 그리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건가를 보고 있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상당수 학생들이 처음에 면접 수업을 저희가 해보면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이 자체를 어떻게 분석을 못 해내가요. 목적 함수가 뭔지, 제약 조건과 목적 함수를 또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제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분석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반이 끝난 거예요. 어떻게 사고하느냐 하는 부분 것은 여러분들을 현장 면접 강좌에서 안내를 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6개 학과입니다. 컴공,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데이터 사이언스, 지능기전, 인공지능. 12월 19일 날 결전일입니다. 이 결전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제대로 면접을 준비하고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의 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플러스에서는 충분한 그와 같은 면접 과정을 대면 과정 또 비대면 과정으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종대 합격을 위해서 충분한 그와 같은 경험 있는 선생님들이 소프트웨어 플러스에서 준비해 왔고, 저는 다년간의 캠프를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전형에 대비를 해왔습니다. 세종대는 그야말로 소프트웨어 대학이 빅5에 우리나라 안에 들어가고, 세계 영국에서 인정하는 TH 기준으로 세계 랭킹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대학인 만큼 여러분들이 꼭 세종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최종 관문 면접을 통해서 합격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플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